그 영화 보셨어요? 승부. 저는 방금 멀티플렉스 가서 보고 왔는데 낭만 터지던 시대 영화 승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영화 승부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네, 이병헌이 분한 조은현 구단이 유아인이 분한 어린 이창호를 내 제자라 그러죠. 집에 들여서 한 식구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키우게 되는데 결국 청출어람으로 제자가 스승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 스승은 신기일전으로 다시 제자와 승부의 세계에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승부의 감상 포인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바둑이라는 소재가 대중 상업 영화로서는 좀 무슨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쉽지 않은 소재잖아요. 근데 이 영화 승부는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의 간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잘 만든 드라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둑을 굳이 몰라도 특히나 그 이병헌이 분한 조은혁 구단이 제자에게 승부에서 지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승부 세계에 나서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재밌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둑은 기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스승과 제자가 상당히 다른 바둑의 기풍을 보여주는데 스승은 전신이라고 해서 정말 싸움을 걸기를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기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 제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기풍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출어람이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제자 스승 밑에서 새로운 자신의 기풍을 만들어간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 잘 나옵니다. 어, 청출어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제자가 굉장히 잘 되기를 물론 다 바라지만 또 막상 제자가 나를 또 뛰어넘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표현이 네, 되나요? 사실 이 영화의 큰 갈등은 조은영 구단이 이제 스승 제자가 자신을 이기고 그럴 때 그런 상실감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큰 갈등을 이루거든요. 그렇죠. 사실 자신이 알고 있던 바둑의 세계가 전혀 다른 새로운 바둑에 의해서 특히나 자기가 직접 키운 제자에 의해서 그게 무너질 때 그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뭐 이건 비단 바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훈현, 이창호 국수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는 건데 젊은 세대가 다시 권좌를 차지하고 나올 때 그 상실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이병헌이 분한 조은혁 구단의 그 상실감과 좌절감을 아주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영화에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네, 사실 이 영화의 초반부는 그 이창호 국수가 이제 자라오면서 어, 그 조은영 구단의 내지자로 들어가는 과정이 담기는데 사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바둑 영화임에도 바둑 애호가가 아닌 사람도 즐겨 볼 수 있는 영화인 반면 또 단점도 그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초반 부분이 조금 루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왕 바둑 영화이면 초반부에도 좀 더 바둑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길이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둑이라고 영화에 나오는데 후반부에는 그것이 아주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의 대결, 스승과 제자 간의 대결이 해설과 곁들여지면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 부분에서도 좀 더 바둑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심오한 세계잖아요. 좀 표현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감독님의 약간 딜레마였을 것 같아. 음, 이 바둑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보게 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야기를
따라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한편 또 바둑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또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두 지점에서 연출의 어떤 갈등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아무튼 초반 부분에서 아니면 좀 조은현 구단의 서사를 조금 더 강화를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 승부는 어쨌든 바둑 영화니까 좀 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 무대는 이제 1980년대와 90년대이거든요. 반가운 물건들이 막 나와요. 뭐 포니 택시라든지 저는 이제 초록색 철제 책상이 아주 반갑더라고요. 이 영화는 어쨌든 그 시대의 공기를 충분히 좀 담기 위해서 사소한 부분에까지 많은 디테일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런 점들도 이 영화의 큰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를 좀 다 보고 나서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제일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사실 뭐 그 미디어나 세간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뭐 이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청출어람이라는 말은 그 스승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에게 주고 그 제자는 또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청출어람이란 말은 이 스승에게 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경쟁을 남을 이겨야만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교육이 있다 보니까 입시 교육이다 보니까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낭만 터지던 시대의 스승과 제자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권자라는 게 뭔가 뺏기거나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조은현 선생님이 뭐 이창호 음. 선생님에게 이창호 선생님도 또 나중에 뭐 이세돌 선생님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영화에서 좀 표현이 됐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장강의 뒷물이 이제 앞물을 밀어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루신 선생님도 젊은이 되어 나를 딛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도 하셨고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젊은 세대가 우리 세대 기성세대를 밀어내고 새로운 또 기성세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젊은 세대는 그 기성세대를 이제 밀어내고 그렇지만 이 기존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이제 권자를 사실 놓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자를 네가 가져가 이러는 순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뺏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건 뭐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제자라고 해서 죄송할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진정한 프로의 세계이니까 승부의 세계는 또 냉정한 거고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좀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는 조금 됐는데 개봉이 여러 이유로 좀 지연이 되다가 개봉이 됐을 때 어쨌든 사람들이 이병헌 배우가 이번엔 또 얼마나 연기를 잘할까 막 이런 걸 많이 네,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게 어떻게 표현됐다고 보세요? 이 사실 배우 입장에서도 실존하는 인물이고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또 표현을 하고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름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사전에 직접 아마 만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병헌 배우는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게 그런 좀 떨리는 그 인간 본성에서 이제 제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그런
그 아주 디테일한 감정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디테일한 그 조은영 구단의 그 제스처라든지 뭐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은 말할 것도 없이 저는 그 떨리는 그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는 굳이 뭐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요즘 같이 좀 무능하고 무도덕한 사람이 많은 시대에 아, 조금이나마 우리가 스스로가 좀 자랑스러웠을 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